해외에 계시는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남조선으로 망명한 태영호입니다. 새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 저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엔이 집계한 통계자를 보면 대북제재로 이미 많은 동포들이 저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들이 보도하면 많은 북한 동포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남조선 TV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의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망원 렌즈의 먼 고층 건물 건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당시 우층에 있던 노동자가 기중기를 주의하면서 손전화로 지상에 있는 동료에게 어떠어떠한 물자를 올려보내라 라고 이런 지시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휴식 시간에 복도 구석에서 홀로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인가 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청자들이 놀란 건 바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다 손전화를 휴대하고 있구나 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해외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조국으로부터 손전화를 계속 사용하던 습관이 있어서 해외에 나와서도 서로 손전화로 통화하거나 손전화에 있는 가족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아마 힘을 내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북한에서 손전화를 쓰다가 갑자기 해외에 나오니 무엇인가 잊어먹은 것 같은 그런 허전한 감이 있어서 베이징에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대사관 옆에 그 중고 손전화 매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손전화부터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는 손전화를 소유하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시다시피 돈만 있으면 길거리에서 5분이면 자기 손전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외 건설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일하는 장면을 본 이후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해외에 계시는 북한 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북한 노동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놓고 그와 관련한 제 개인의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가 개설한 태영호 TV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직접 소통할 수는 없고 제 유튜브를 해외에 계시는 북조선 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몰래 볼지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고 우리 함께 우리 조국 북조선의 미래를 걱정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던 중 여러분도 볼 수 있고 또 나도 볼 수 있는 이 노동신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남조선에 와보니 이거 좋고 저건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도 못했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매일 읽는 그 노동신문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제 유튜브 태영호 TV의 첫 제목으로서 올해 농업전선의 정면 돌파전의 목표는 라고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새 나오는 노동신문을 쭉 보니 새해 벽두부터 매일 전국적으로 당 제7기 5차 재연의 결정을 간출하기 위한 걸기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구호가 뭔가 하니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며 농업전선에서부터 정면 돌파전을 벌려야 한다. 이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새해 첫 현지지도 대상을 비료공장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정면 돌파전의 주공전선을 핵이나 미사일로 정하지 않고 농업전선으로 정한 것, 이것은 현실을 아주 인정한 또 현실을 반영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농업 분야와 관련한 노동신문 기사들을 쭉 보면 주목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지난해 북한이 최고 수확연도 수준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은 지난해 당 제7기 5차 전후일 때 김정은이 지난해 농업 생산에서 최고 수확연도 수준을 돌파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최고 수확연도를 돌파했다라는 그 발언이 마치도 김일성 때 500만 톤 정도를 생산해놓고 800만 톤 알곡고지를 점령했다. 사회주의 완전 승리 문호기에 와 있다라고 큰소리치다가 후에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800만 톤 알곡고지 점령 선전이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이거 어느 놈 죽자고 최고 영도자 동지 보고서에 저렇게 허위 사실을 적었을까? 저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수령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그 일꾼이 목이 날아나겠는데 라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와서 노동신문을 쭉 보니 거의 매일마다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대풍을 마련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풍을 거두었다는 북한의 이러한 선전 공세 때문에 식량 지원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던 남조선 정부나 또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고 계속 떠들던 일부 유엔국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위성사진을 통해서 북한을 관찰하는 스위스의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룹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항해남북도와 평안남도 알곡 생산량이 평균 이하다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해남북도와 평안남도는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놓고 여러 유엔 산하 기구들과 유럽에 있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조선에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조선 정부도 북선 동포들이 굶고 있다는데 800만 달러분의 식량 원전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난해 대풍을 거뒀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북조선이 지난해 최고 수확연도 수준을 돌파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곡물 수확이 대풍은 아니어도 그 전해에 비해 어느 정도 늘어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농산물과 같이 주민들이 직접 겪는 문제를 가지고 후라이는 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후라이라는 게 금방 탄로나면 오히려 그것은 수령의 권위 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떠들 정도의 대풍은 아니고 최근 한 10년 동안 생산량 중에서 지난해가 아마 제일 높았던 수확고가 아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절대 필요량은 충족시키지 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올해에도 절대적인 식량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황해남도가 지난해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가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북한에 간첩이라도 있다든가 또 북조선에서 저한테 비밀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그 답은 노동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북조선 노동신문 1월 11일자 사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사면에 지난해 농사교훈에 기초한 혁신적인 작전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황해남도 일꾼들이 지금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해 면목이 없다라고 자체로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신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에서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항해남도는 농사가 잘 안 되고 아마 항해북도나 평안남도 거긴 농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올해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은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선 당국이 연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업에서부터 정면 돌파전을 벌리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전선을 정말로 주공전선으로 생각한다면 새해에는 삼지연지구나 또 온천개발 같은 그런 데 돈을 쏟아붓지 말고 주공전선답게 외부로부터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나 농기계와 같은 물자들부터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의욕이 들도록 일정한 수확량만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자체로 처분할 수 있도록 농업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식량을 판 돈으로 다시 비료도 사고 기름도 사서 새해 농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 납부요 군량미 지원으로 하면서 다 빼앗아가면 누가 진심으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당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장 포존을 자기 집 포존처럼 생각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 농장동을 나가보면 농민들의 개인집 텃밭 강냉이가 1m 넘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농장벌 강냉이는 절반은 더 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장 강냉이도 개인집 텃밭 강냉이처럼 정성을 쏟아부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포존에서 생산한 마늘이나 감자 같은 것은 자기 개인이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열심히 생산하는데 농장 포존에서 생산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 어떻게 농민들이 농장 포존을 자기 집 텃밭 포존처럼 정성을 쏟아붓겠습니까? 진정한 자력갱생은요, 바로 농민들이 농장 포존을 자기 집 포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올해 농업전선의 정면 돌파전은 농업구조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분조관리제, 포존도급제 하지 말고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했을 때처럼 땅을 세대별로 다 나누어주고 총적 관리와 지도를 농장관리위원회가 하면 됩니다.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산물도 시장가격 혹은 시장가격에 근사한 가격으로 국가가 사들이면 2~3년 내로 농업생산이 쭉 올라갑니다. 중국이나 베트남도 사회주의 농업경영을 하다가 너무 안 돼서 다 죄버리고 이젠 개인경리로 바꿨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사회주의 경영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려 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개인형 격리를 한 2~3년 해보세요.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또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농업생산이 인차이를 쓸 겁니다. 이게 진짜 자력갱생이고 정면 돌파전입니다. 혹시 이거 사회주의 협동 격리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인데 사회주의 유산인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이 바라던 것은 기아 집 쓰고 비단 옷 입고 이 밥에 고깃국 먹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북조선 주민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북조선 농업 생산을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이걸 막아 나서고 있는 장벽은 바로 사회주의 협동 격리입니다. 사회주의 협동 격리의 이 장벽을 개인 격리로 정면 돌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북조선 인민들이 김정은 원수님 만세라고 부를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 만세. 이런 진정한 만세 소리 한 2~3년 내에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도록 또 그날에 오기를 꼭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영호의 노동신문 통한 북조선 발언 세우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